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이제 이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좀 더 이해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체주의적이 돼가고 다양성을 점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흔히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 뜻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근데 투표하면 맨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49대 51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자기의 생각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게 자기네 당원들끼리만 얘기해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다르면 술상을 뒤집어 엎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은 SNS 친구들끼리만 모여요. 자기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친구를 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끼리 점점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전체 일부가 되려고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게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건축이 문제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대화의 산물이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학교입니다. 이것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이 발명들이 지난 100년 동안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학교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저희 아버지가 다닌 학교나 내가 다닌 학교나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 똑같아요. 지난 60년 동안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게 우리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7, 80년대 때 초중고를 다녔는데 그때는 방과 후가 되면은 집에 가서 마당에서 놀건지 아니면 골목길에서 놀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았어요. 저는. 지금 애들은 어떠냐? 신혼부부들이 첫 번째 집은 다 아파트를 삽니다. 아이들이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는 마당이 없어요. 거실이 있고 골목길 대신에 복도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부 공간이 없는 데서 7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생활하다가 방과 후에는 상가에 가서 학원을 다녀요. 이동할 때에도 봉고차를 타고 다녀요. 24시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하루 중에 몇십 분 정도나 하늘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 친구들 보면은. 또 하나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1인당 학생들의 평균 실내 면적 사용량은 7배가 늘어났어요. 각종 특별활동실, 식당,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배나 늘어났는데 그게 다 실내 면적으로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볼륨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니까 학교 부지는 똑같고 운동장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가 점점 고층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운동장 하나에 한 4,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는 걸로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 하나 있고 4,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왼쪽은 교도소고 오른쪽이 학교예요.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 시설이 딱 두 개예요. 교도소하고 학교. 둘 다 담장 넘으면 큰일 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는 애들이 월담 못하게 하려고 담장 위에다 전기줄까지 걸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우리는 사실은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하지만은 학생들을 12년 동안 수감 상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 공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똑같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 고3 때까지 거의 똑같은 교실을 12년 동안 반복해서 가는 거잖아요. 직사각형의 교실 안에서 그게 한 50개쯤 모여 있으면 오른쪽에 보시는 학교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저런 데서 12년을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12년을 생활한 아이들은 졸업한 다음에 판상형 아파트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똑같은 교실에 3학년 4반에서 수업하던 애들은 나중에 판상형 아파트 304호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저런 학교를 볼 때마다 약간 양계장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양계장에다가 애들을 가둬놓고서 그 다음에 못 나오게 하고 거의 똑같은 데서 12년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처럼 사육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모의 주잖아요. 거기서 맨날 책으로 지식만 계속 먹이고 있어요. 우리는 체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뭐 꿈을 가져라, 뭐 창업을 해라, 도전적으로 살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우리 어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양계장에서 닭으로 12년을 키운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공간으로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층화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정신 나간 애가 4개 층을 뛰어내려가서 운동장에 가서 1분 쉬다가 다시 뛰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바깥에. 계속 교실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은 저층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에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한 반 학생들이거든요. 남녀 반반씩 한 30명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이 빨간색 칠한 학생들이 축구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운동장을 다 써요. 그나마 있는 외부 공간을 이 친구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하고 얌전한 남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책 보고 싶은데 막 축구공 날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보시면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권력을 가지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권력 가진 애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축구하는 운동장하고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 건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권력의 위계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나머지 그렇지 뭐 축구 잘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12년 동안 얼마나 피폐한 상태에서 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1, 2층짜리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층 주거에 사는 사람들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연구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미국 사회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은 왜 서부에서만 나오고 동부에서는 안 나올까 생각해 보셨어요? 항상 그래요. 혁신 기업들은 실리콘밸리는 항상 서부에서만 나와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 건축가적인 관점에서는 서부에 지진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요.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지어요. 저층형 건물밖에 지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3배가 많고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맨하탄에다가 사옥을 지으면 30층짜리 빌딩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30등분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지만 갈 수 있는 층간은 소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부에다가 사옥을 지으면은 한 5층짜리 사옥으로 되는 거거든요. 애플 사옥처럼. 그러면 훨씬 더 소통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점점 저층화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세종시에서 운 좋게 메스터 아키텍트, 그러니까 총괄 건축가라고 그래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공원, 그다음에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동사무소 같은 거죠.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단 하나의 그 블럭을 설계를 하는데 그때 주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운동장을 바깥으로 공원으로 빼낸다예요.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운데 공원으로 빼내면은 아이들은 지금처럼 방음벽 옆에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숲속에서 축구를 하면서 뛰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이 운동장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먼지 날리는 그 운동장 주변을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km, 1.5km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이 안에 있어요. 단지 안에. 그쪽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요. 운동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비로소 그때부터 저층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낮아지면서 1, 2층짜리 건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실 바로 앞에 마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채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여러 개로 쪼갭니다. 쪼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마당이 나오게 해서 이런 식이죠. 1학년 때는 오른쪽 사진이 잘려서 안 나오는데 뒤로 돌려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건물들이 삐뚤삐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 되면 사각형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다가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마당에서 놀다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혹은 1교시 끝나면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다가 2교시 끝나면 세모난 마당에서 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학생들에게 자연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학교는 현재 자연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저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애들이 가는 모든 공간들이 다 인공의 환경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찾아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보고 게임 많이 한다고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12년 동안 똑같은 칠판 하나 있는 그런 교실 상태에서 애들하고 교우 관계를 맺는 거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계절을 느끼면서 친구들이 그 안에서 만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교우 관계와 인간관계와 인격이 형성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우리의 학교 교실들은 천정고가 2.6m로 친절하게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는요, 3.3m 이상이 됐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교실들이 천정고가 높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천정고가 낮아도 밖에서 뛰놀면서 창의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2.6m, 아파트에 가면 2.4m, 계속 그 천정고에 억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넓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안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걔네들을 그쪽으로 밀어넣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이라는 게 천정고가 높고요, 마당이 있어서 무한대의 그런 하늘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에 살다가를 번갈아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주택에 살았을 때만 좋은 추억들이 있고 기억이 나고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내 아름다운 내 집에 이런 추억이 있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건물 똑같아요. 우리 학교 건물이 휴먼 스케일을 보시면은 보통 4층짜리 학교 건물이라고 하면은 휴먼 스케일이 한 570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집니다. 그런 학교 건물을 보면서 내 집 같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은.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서 작은 집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실들을 서너 개 합쳐서 주택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주택 앞에 마당 같은 공간들을 애들한테 줘서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이 사실은 좋은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줄면서 교실이 많이 빈 교실이 나옵니다. 그 빈 교실을 뭘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실을 아예 부수고서 거길 테라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씩이라도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계획을 배치를 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 PT를 할 때 교육부 사람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행복청, 세종시, 교육부,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LH 네 군데 기관이 합쳐서 MOU를 체결하고 일을 하는 거였는데 교육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아주 기절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애들을 오른쪽처럼 배치를 하면은 저 뒤에 가서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학생들을 교도소의 죄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애들은 감시하고 통제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보시면은 저 때만 하더라도 교복 자율화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교복 똑같은 옷 입고 다니죠. 저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친구들끼리 반찬도 뺏어 먹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요리 못하는지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어디가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교도소가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음식을 배급받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교도소 같이 만들고 있어요, 학교를.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뭐랄까요? 일반적인 학교의 배치죠. 보통 운동장 하나 있고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저기는 정문으로 딱 들어서면 한눈에 모든 공간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100m를 뛰어간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그 공간을. 옆으로 뛰어가서 봐도 똑같고. 그런 데서 여러분 12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가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 이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2.6m 천정고에서 애들의 창의력을 다 없앤 다음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지 그러고서 맨날 창의력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그냥 교실을 좀 천정고를 높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풍경이 바뀌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마스터 플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돼 있는데 이런 학교 마스터 플랜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 같은 거죠. 저렇게 만들면 뭐라 그러냐면요. 교수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특별활동실 교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안 된다. 이동할 때. 근데 알겠다 그러면 내가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비 안 맞게 아케이드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러면 애들이 추워서 안 된대 겨울에. 실내로 연결해줘야 된대.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2층으로 내가 연결해줄게. 그랬더니 1층 애들이 추워서 안 된대. 뭐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쇼핑몰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형 쇼핑몰에 그냥 애들을 다 때려 넣고서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 건축을 보면서 좀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 복도가 되게 넓어요. 복도가 왜 이렇게 넓은가, 이렇게 폭이 한 3.6m, 8m 이래요. 다른 데보다 한 2m 정도면 되는 복도 폭이 없는. 물론 이동을 순간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교수님 애들이 여기서 뛰놀기도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신 나갔구나 이 사람이. 애들을 복도에서 마당에서 놀게 해야지 왜 복도에서 놀게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점점 실내 연면적이 비대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들은.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윗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세종시의 교육감님을 만나서 그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이 아이디어 왜 이렇게 좋은, 이거 10년 전에 했었어요. 세종시에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 밑에 옆에 계셨던 그 교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정말 이런 데서 애들을 키워보고 싶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끝까지 반대하냐면은 교육부의 시설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안 바꾸고 싶어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실화인데 제가 학교가 좋다라는 걸 계속 설득을 드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학교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이 학교만 너무 좋아지면 우린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형평성이 깨진다. 그래서 딴 학교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사립학교 가셔야시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학교가 바뀌지 않는 이유예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이게 학교 건축이라는 거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체육관 하나 지어주면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이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빼앗고 얼마나 애들을 피폐하게 정서적으로 만들고 전체주의 양식을 주입시키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사실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제가 공모전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공모전을 해서 실질적인 그 건축 디자인을 받아야 돼요. 8개의 팀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드는 이 마스터 플랜을 제일 잘 이해하고서 디벨롭을 시킨 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이 심사를 딱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당선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심사 딱 하니까 1차로 떨어졌어요. 걔가 1차 투표에서. 왜냐하면 심사위원 8분 중에 4명이 그 사람들한테 꼴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뽑고 싶은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많은 재능 있는 건축가들이 많지만은 우리나라의 학교 건축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심사위원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데 공모전에서 맨날 떨어져요. 좋은 안을 낼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학교가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자연에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책임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당,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당 한 10명한테 이 얘기를 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진짜 우리나라의 그 학교 건축은 정말 교도소랑 비슷하구나. 예. 예. 그리고 꼭 전하세요. 10명씩 전하고 그 사람이 또 10명씩, 거의 행운의 편지 분양.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온 국민이 제가 볼 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런 거 갖고 저는 저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러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바뀔 때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딱 말씀드렸듯이 똑똑한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인격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윈스턴 처칠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그게 정말 명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 공간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 공간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아까 보셨 운동장도 보고 걷고 싶은 거리도 보셨고, 건축 공간들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거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종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공간이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는 메커니즘인지 좀 아시고, 그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식의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